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데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확산 상황을 밝혔죠. 그동안 완벽한 방역을 강조하던 북한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무엇인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0명이라고 북한이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밝혀오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밝힌 건데, 오늘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의심 환자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뭐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가 비상 방역 체계라는 시스템으로 2년 3개월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아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선진적인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방역은 하지만 인민들의 피해는 줄이는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힐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방역 체계도 힘든데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더 올렸어요. 그다음에 시군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예.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으로 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이라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내기를 안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군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모습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도 처음 갔습니다. 예. 3개월 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뜻보다는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고 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막는 게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 네. 다른 의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이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뭐 있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사실은.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발생을 한 게 2020년 12월 초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중국에서. 근데 그때 유엔 결의에서 12월 말까지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귀국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노동자들이 많이 귀국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급성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첩보는 많이 있었고요. 예. 만일에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소각하는 그런 첩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을 해도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는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으로, 우리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 확산 속도가 방역 체계가 빨라졌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관리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겠죠. 지금 북한이 밝힌 그 내용을 보면 유혈자라고 이제 열이 나는 증상을 가진 환자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의심 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만여 명. 근데 이 우리나라처럼 사실 뭐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가서 뭐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북한 당국이 공식 집계하지 못한 그런 환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겠죠. 훨씬 많고 환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겠죠. 거꾸로. 예. 왜냐하면 열만 나면 다 환자로 취급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사태 이전에도 만일에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면 격리라는 게 그냥 집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확진자들이라고 유혈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추측컨대,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고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에, 해당 가구에 격리하는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진단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데 이게 없고요. 부족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계속 방역을 할 때 상황이 악화되면 백신을 맞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네. 백신은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북한이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를 이제 거의 거부한 그런 상태였죠, 사실은. 지금까지 코백스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거부한 것도 있고 예.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코백스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오니까 다른 국가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필요는 있었던 거죠. 예. 있었지만 수령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예. 문제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부 물량 백신을 받으려면 국경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물량이라는 게 100만 도스, 200만 도스 다 합쳐봤자 1000만 도스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네. 모두 합쳐봐야.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딜레마가 있겠죠. 다 주면 받을 수 있겠는데 일부만 주는데 국경을 열면 이 수요를 자기들이 추가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네. 백신 접종도 안 됐고 사실 이 주민들의 이제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그 4월에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서 4월 25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진앙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4월 말부터 환자가 35만 명이 발생했 이렇게 그렇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4월 25일 날 열병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열병식을 했을 때 2만 명에 달하는 행진대하고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안 썼고요. 전담도 안 썼고. 네. 그 더 문제는 뭐냐면 그 2만 명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 위원장이 기념사진 찍겠다고 이 사람들 다시 다 불렀거든요. 평양으로. 네. 그럼 이동이 또 된 거죠. 그렇죠. 이동이.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4월 말부터였고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20일, 30일 한 달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그 기사를 역산을 해보면은 4월 말부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4월 25일부터 그 직전부터 모여있던 병력에서부터 마스크 안 시작됐다고 끼고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안 되고 그렇죠. 밀집한 상황에서 극소수만 오미크론 이 감염이 돼 있어도 그냥 급속하게 퍼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4월 25일 날 열병식, 그다음에 예. 김 위원장의 사진 정치 다시 불러 모으는 거. 예. 그게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아까 그 북한이 지금 이제 모내기철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상당한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이 방역은 강조하면서도 생산에는 차질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모순이거든요.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올해 봄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물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모내기철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 동원이 어렵죠. 근데 여기다가 김 위원장의 지난해에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라 그래서 예, 보리하고 미래 파종을 크게 많이 늘렸거든요. 이게 예. 겨울 작물이거든요. 근데 이 파종을 해놨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뿌리가 말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겨울 농사를 지금 망친 상황이고요. 봄 농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농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오미크론이라는 게 지금 저 확산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지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방역은 하되 생산은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방역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난 위기도 한 거군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다 알렸어요. 그 얘기는 주민한테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다 그런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사실은 이 방역 자체도 약간 자력갱생 방식의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대외에는 알린 걸까요? 지금 결과적으로 예, 지금 목적은 일단 이것을 공개하고 지금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건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부작용도 많고. 예.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영원히 가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접종률이거든요. 네, 북한이 저렇게 버틴다고 그래서 이 세계가 모두 위드 코로나 전환된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위드 코로나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백신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었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그 치료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국경을 안 열 거예요. 예. 뭘 준다고 그래도. 그러나 이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여건들이 많아질 수 중장기적으로 있죠.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군요. 예,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백신과 의료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단기적으로 협상에도 나오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지금 시군까지도 완전히 격리한 상황이고 이동 통제를 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유선이나 아마 통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만나서 실무 접촉한다는 건 지금은 어렵고요. 예.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이 백신 카드는 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백스를 안 받은 건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작거든요. 네. 근데 5천만이나 6, 7천만 도스 북한 인구 70% 최소 집단 면역 달성할 물량을 간다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 받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백신이 없으면 정상 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파격적이고 솔직한 행보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백신을 매개로 한 남북 접촉 이제 물량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물량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북측도 충분히 호응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견딜 건가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중장기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몇 개월 그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 북한 당국도 이제 행보가 빨라질 수가 있죠. 근데 예. 지금은 당장은 모든 걸 통제하고 이동 통제까지 하니까 지금 아마 1, 2주일 사이에는 아마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이 이런 이 방역과 이 무기 개발은 이제 별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거는 아마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어제 것까지 치면 거의 15번 지금 발사체를 발사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제 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기보다는 예정돼 있는 걸 그냥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도 뭐 별로 관계는 예,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관계였으면 1월 달부터 쏘지 말았어야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신정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짜는 일정 따라 지금 핵 능력을 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번에 쐈던 세 발은 초대형 방사포랑 사거리가 고도가 유사해요. 예. 380km, 90km 정도면은. 그럼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의 특성상 핵탄도 탑재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강도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세 발을 쐈는데 초대형 방사포는 4연발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세 발 이상 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발을 다 쏴야 이게 시험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량의 기술 개발의 일환이지 이게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인가인데요. 다음 주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관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모두 이달 중에 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거나 아니면 이미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삼범경도 내부 구조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 다 이제 추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을 깼죠. 3월 24일 ICBM 쐈으니까. 예. 남은 건 핵실험인데 핵실험은 이 ICBM과 좀 특성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관계로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카드가 다 소진되고 잘못하면은 핵실험으로 북미 대화가 견인될 수도 있지만 북미 대화가 파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새 정부하고도 완전히 판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양면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핵능력 고도화도 있지만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모든 카드가 소진되고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를 소진해버리기는 그러긴 북한도 사실 이제 자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실험은 정책 타이밍을 좀 고를 것 같다.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하고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뭐 이 시군 이동까지 모두 중지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어제 발사했던 발사체는 예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마 추가적인 무력 시에는 아무래도 일정 조정이나 시기 조정을 좀 타이밍을 조정을 하겠죠. 네,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